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SBS 기상캐스터에 합격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0년간 SBS 기상캐스터로 날씨를 전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SBS 기상캐스터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스펙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얼굴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방송 역량이 뛰어나서 합격했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시험을 봤었고요. 저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나왔습니다. 지방대생이 어떻게 SBS 메인 방송사를 취업할 수가 있어? 이런 편견이 그때만 해도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편견을 극복하고 SBS 기상캐스터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저는 방송인의 꿈을 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학교 4학년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지금은 나이 제한이 폐지가 됐지만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시험 원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접수를 했는데 SBS 기상캐스터의 조건이 뭐였었냐면 날씨 전공자 우대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방송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무작정 도전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원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1단계 서류 접수입니다. 그 서류 접수가 통과해야지만 다음 면접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형식이 뭐 1번, 2번, 3번 무엇을 쓰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유 형식이었어요. 어떻게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눈에 띄는 자소서를 쓸 수가 있을까요? 나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이 계절과 인생이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4계절에 비유를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 인생을 이렇게 나눠서요. 봄은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인의 꿈을 가졌던 계기를 썼어요. 제가 이벤트 MC를 우연히 대학교 아르바이트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을 썼고요. 그리고 여름은 태풍과 소나기의 계절, 저는 시련의 계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방송인에 도전하며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 썼고요.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인에 도전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럼 겨울은 어떤 계절일까요?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겨울눈에 비유를 해서 저는 지금 새롭게 꽃필 날을 위해서 단단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꽃필 봄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의 에세이 같지 않나요?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서 통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면접이었는데요. 그 면접장에는 한 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현직 기상캐스터 출신, 스카이 출신, 미운대회 출신 굉장히 빵빵한 지원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일단은 자기소개를 좀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준비한 게 뭐였냐면 눈에 띄는 소품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하드보드지에다가 제가 지도를 그렸어요. 제가 대전 출신이니까 대전에다가 제 사진을 떡하니 붙이고 서울에다가 SBS 로고를 그렸습니다. 제가 기상캐스터 시험 보는 거니까 일기예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최윤종이라는 태풍이 SBS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SBS를 빠르게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의 특징은 빠른 추진력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소개를 일기예보 형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신박했겠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3차는 최종 면접이었습니다. 임원진 분들이 계셨고 그 중에서 저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최종 면접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리스트를 좀 뽑아보긴 했어요.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심적 부담도 컸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꼭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방송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나름 준비는 했어요. 근데 최종 면접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기상캐스터가 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솔직히 생각은 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게 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장점은 열정과 가능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상캐스터의 역사를 좀 더 얘기하면서 내가 갈 방향성을 분명히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게 대답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어떤 기상캐스터가 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변이 무엇인가요? 밝고 친근한 기상캐스터, 신속하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문성 있는 기상캐스터, 이런 답변들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기상캐스터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상캐스터의 역사가 무척 짧기에 기상캐스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1970년대 김동완 기상캐스터가 처음 데뷔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여성 기상캐스터가 등장한 것은 91년 이익선 캐스터 때부터였습니다. 여성 기상캐스터의 역사가 짧기에 기상캐스터가 연예인인지 아나운서인지 기상청 소속인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기상캐스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저는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되고 싶고요. 나아가 기상캐스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더니 면접관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최윤정 씨죠? 같이 일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합격 전화를 받았죠.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때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꿈인가 생신가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면접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분석해 보시고요. 이 두 번째로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답변은 무엇일까? 차별화된 스토리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꼭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어떻게 임팩트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남과 다른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임팩트 있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제 자신을 태풍에 비유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겨울눈에 비유한 것처럼 말이죠. 제가 알려드린 꿀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